안녕하세요. 김쌤과 옷 만들기의 김쌤입니다. 오늘은 쉬폰 원단인데요. 쉬폰 원단 치고 조금 두꺼운 편이에요. 쉬폰 호피 원단과 이게 시보리 원단입니다. 검정색 시보리 원단을 배치를 해서 맨투맨 블라우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폰 원단은 세마인데요. 한마보다는 좀 많이 들고 한마 반까지는 필요가 없고 해서 원단을 굳이 자르지 않고 필요한 만큼 재단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보리 원단은 폭이 다양한데요. 요거는 한 반마 정도 있으시면 되고요. 필요한 준비물은 호피 원단과 시보리 원단 반마, 패턴을 벗겨줄 면티, 직각자, 방한자, 재단 가위, 핑크쇼, 초크 있으면 되겠습니다. 호피 원단이 호불호가 있는데요.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분은 어떻게 호피를 입고 나가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호피 좋아합니다. 겉하고 안이 있어요. 좀 더 진한 쪽이 겉이라서 품은 25cm 되게 접어서 25cm 되게 할 거라서 시접까지 생각하고 26cm 떨어져서 면티를 반으로 접은 다음에 밑에 소매는 접어주시고요. 골선에 맞춰서 잘 올려주신 다음에 품은 25cm이기 때문에 여기 진동둘레에서 소매 진동 끝나는 데서 25cm 되는 곳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전체 길이를 50cm 되게 하겠습니다. 50cm 되는 곳 표시해 주시고요. 그러고 나면 소매를 젖혀서 뒤 몸판과 뒤 소매에 진동둘레를 또 벗겨주세요. 뒷판은 이렇게 재단을 합니다. 품은 25cm 그대로 해서 직선으로 내리고요. 목둘레하고 어깨 진동둘레 벗겨주고 뒤에 목둘레는 이제 목 많이 파지 않을 거라서 목에 시접 주고 잘라주시면 되고요. 뒷판이 이렇게 재단이 됐으니까 요걸 가지고 앞판을 하나 더 벗겨내도록 하겠습니다. 앞판에는 앞처짐 줄 거고요. 그래서 뒷판보다 3cm 더 앞부분만 살짝 내려가서요. 앞판은 뒷판과 다른 게 목둘레 더 파줄 거고 진동둘레 더 파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연목점에서 9cm 더 내려와 줄 거고요. 어깨에서 직각 주시고 그리고 진동둘레는 3분의 1 지점에서 1cm 정도만 더 들어가게 앞판과 뒷판이 완성이 됐고요. 목둘레에 이제 시보리를 넣어줄 만큼 목둘레 부분을 잘라줄 건데요. 완성했을 때 목둘레가 이런 상태여야 됩니다. 이제 시보리 부분만큼 잘라낼 건데요. 지난번에 빨간색으로 맨투맨 하나 만들었었는데요. 그때는 몸판도 다이마루 소재고 시보리도 같은 소재였기 때문에 같이 늘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시보리 폭을 이렇게 작게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몸판은 쉬폰이기 때문에 신축성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그맣게 해서 시보리를 달게 되면 몸판이 늘어나질 않아서 머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쉬폰 원단 자체가 머리가 들어갈 수 있게 목둘레를 파주고 그것만큼 이번에는 목둘레 시보리 두께가 약간 두꺼워져야 됩니다. 저희가 기본 목둘레에서 2cm 정도 평행하게 다 앞뒤를 파주게 되면 머리가 드나들 수가 있거든요.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화장을 하기 때문에 화장이 묻지 않고 원활하게 다니게 하기 위해서는 보통 2.5cm 내지 3cm 정도 목둘레를 파주시면 화장 전혀 묻지 않고 머리가 쉽게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상태에서 3cm 정도 평행하게 잘라줄 거고요. 그거에 맞춰서 목 시보리 두께도 이번에는 좀 두껍게 3cm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판 뒷판 모두 목둘레를 3cm 평행하게 선을 그리고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판 목둘레에서도 3cm 폭으로, 뒷판 목둘레에서도 3cm 폭으로 해서 잘라주시고요. 이거는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여기 둘레에 길이 재서 그걸로 목시보리 재단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앞판, 뒷판, 목시보리까지 재단을 해두시고요. 이제 소매 재단을 할 건데, 소매 통의 크기가 얼마인지 일단 재둘 건데요. 여기 소매 전체가 지금 17cm인데 저희가 아까 몸판의 품을 25cm가 되게 하면서 2cm 늘려줬거든요. 그러면 17이지만 전체가 19가 될 거고, 양쪽 다 펼치면 대강 소매통은 40cm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원단이 폭이 40cm가 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앞뒤 몸판 잘라내고 남은 원단이 40cm가 넘거든요. 자, 이렇게 바로 잘라서 소매를 한 가운데에서 잘라내 버리면 남은 원단이 모양이 이상하기 때문에 요렇게 소매 부분 하나 잘라내서 이쪽 원단이랑 재단하실 때 겉하고 겉길이 마주보게 올리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대칭되게 나옵니다. 여기 옆에 저희가 직선으로 잘랐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 올려주시면 돼요. 소매는 여기에서 재단을 할 거고요. 요 잘린 원단에서 가운데에다가 선을 그려주세요. 대강 여기가 46cm 폭이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가 한 21 이상만 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소매 중심선 그리시고요. 위에 자, 이렇게 하셨으면, 제가 몸판에서 소매는 항상 왼쪽을 베끼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소매 반으로 접은 다음에 여기 맞춰서 올려주세요. 요번에는 소매통 그대로 거의 직선으로 내려올 거라서 뭐 여기서 떨어져서 소매 벌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 소매 중심 끝에 맞춰서 핀 꽂아 주시고요. 진동둘레를 베끼는 거는 뒤집어서 뒤 몸판과 뒤 소매에 요 진동선 따라서 베껴 줄 거고요. 쉬폰이기 때문에 초크로 했을 때 쉽게 부드럽게 잘 그려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 끝났으면 여기에서 2cm 더 연장을 해주시고요. 진동둘레가 그려졌으면 여기 소매 중심에 직각이 되도록 해서 요 선을 그려주시고요. 반대편 앞쪽 소매도 요 선에 가서 진동둘레가 끝이 날 수 있게 맞춰주시는 겁니다. 다시 왼쪽 소매인데 이번에는 뒤집어서, 이렇게 소매를 베끼는 거라서 엄청 정교한 소매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여유있게 만드는 옷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이번에는 앞 몸판과 앞 소매의 진동둘레를 또 베껴주세요. 여기서도 2cm 연장해 주시고요. 그러고 소매 끝이 여기 가서 같이 끝날 수 있게. 호피 무늬 때문에 이 진동둘레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제가 잘라내고 보여드릴 거고요. 소매는 선으로 그냥 내려주시면, 요 소매 길이는 시보리 할 거 생각을 하시면 보통 소매 길이가 58cm라고 했고요. 시보리는 7cm 정도 시보리가 되게 할 거고요. 지금 소매 길이가 시접까지 해서 53cm 정도? 왜냐하면 블라우징이라고 해서 약간 봉긋한 느낌이 드는 게 이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매 길이는 53 정도 되게 할 거고요. 움직이지 않게 시침핀 꽂아두고 재단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앞판이고 뒤에도 여기가 앞판이고요. 소매 중심에 이렇게 가위밥 주시고요. 밑단에도 중심 부분에 가위밥 주세요. 나중에 시보리 날 거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호피로 하는 재단은 끝이 났고요. 이제 시보리 재단을 하겠습니다. 시보리 폭은 반 접어서 7cm 정도 될 수 있게 여기 15cm 되게 일단 재단을 하는데요. 소매 시보리 2개, 밑단 시보리 하나, 목 시보리 하나 해서 총 시보리는 4개가 필요하고요. 밑단 시보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길이 80cm. 지금 이게 동그랗게 원통용으로 접혀 있는 거거든요. 반 접었을 때는 40cm고 시접 계산했을 때 41 정도 될 수 있게 15cm 폭에 시접까지 해서 41 정도 될 수 있게 하시고요. 손목 같은 경우에는 전체
7cm 정도 올라오면 요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 둘레를 재보시는데요. 여기 둘레를 생각하면 한 19cm 정도 되기 때문에 약간 여유 있게, 이게 시보리가 두껍기도 하고 해서 너무 또 꽉 끼면 불편하니까 시보리 전체 길이는 20cm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반 접어서 시접 생각하고 11cm 정도 되게. 골선이니까요. 펼치면 20cm가 되는 거라서 소매 시보리 2개, 밑단 시보리, 그리고 이제 목둘레 시보리인데요. 아까 제가 목둘레에서 3cm 폭으로 잘라내고 나서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둘레를 재주시는데 목둘레는 이 윗부분을 재주시는데요. 줄자를 가지고 이렇게 줄자를 세워서 둘레를 재주셔도 되고, 룰렛자가 있으시면 여기 0에 맞춰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룰렛자를 이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목둘레를 여기 어깨 부분 시접 빼고 실제 목둘레만 재주셔야 되고요. 뒷판은 8cm, 앞판은 12cm가 나옵니다. 그러면 8하고 12하고 합치면 전체 20cm가 되고요. 목둘레 같은 경우에는 3cm 폭 시보리가 들어가야 되고요. 반 접었을 때 6cm고 시접까지 계산하시면 대강 7.5 내지 8cm 정도 될 수 있게 재단이 끝이 났습니다. 앞 몸판과 뒤 몸판이고요. 소매 2장이고요. 시보리는 목둘레 돌려줄 시보리, 밑단에 시보리, 소매에 돌려줄 시보리 해서 이렇게 재단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바로 봉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앞판과 뒷판에 겉길이 마주대고 어깨선하고 양옆선 먼저 박아주겠습니다. 소매 같은 경우에도 각각 겉길이 마주대고 옆선 박아주시면 되고요. 니오노바는 봉제와 함께 오버록이 동시에 되는 거기 때문에 재봉틀 없이 한 번에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봉제가 되고요. 겉에서 보면 이렇게 벌려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맨 끝에 첫 번째 바늘에서 봉제가 됐기 때문에요. 몸판, 어깨선, 양옆선 이렇게 봉제가 됐고요. 소매도 니오노바로 옆선 봉제가 끝났습니다. 시보리 봉제를 하겠는데요. 제가 이거 겉에서 봉제를 했기 때문에 뒤집어서, 이거는 제일 넓고 긴 몸판 시보리고요. 다 뒤집어서 봉제를 해주겠습니다. 봉제를 하셨으면 이거를 뒤집어서 겉이 나오게 하고 반으로 접어서 다려줍니다. 소매 시보리도 뒤집어서 반으로 접어서 이제 나중에 소매 이렇게 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모두 뒤집어서 이렇게 해서 한 번씩 다 눌러서 다림질을 해주세요. 먼저 박은 선에 퍼커링이라고 해서 약간 당겨지면서 울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한번 싹 다려주세요. 시접이 모두 뒷판 쪽으로 가게 또 다려주겠습니다. 몸판 같은 경우에도 퍼커링이 있는 곳 다 한 번씩 먼저 다려주시고요. 시보리 같은 경우에 먼저 여기 시접은 한쪽 방향으로 다려주세요. 반으로 접어서 다려주세요. 몸판에 시접 다려가지고 이렇게 겉에서 뒤집어 놨고요. 소매도 겉으로 다 뒤집어 놨습니다. 여기에서 표시를 해주실 게, 몸판 같은 경우에 어깨선끼리 이렇게 접어서 앞 중심선, 그 다음에 뒤 중심선 표시해 주셔야 돼요. 밑단도 옆선끼리 반 이렇게 접어서 앞중심, 뒤중심 다 표시를 해주세요. 밑단 시보리에 솔기선은 항상 왼쪽으로 갑니다. 여기도 반 접어서 여기 옆선 표시해 주시고 앞중심, 뒤중심 다 표시를 해주세요. 목둘레도 마찬가지로 여기 솔기선은 왼쪽 목둘레로 가야 되고요. 뒤 목둘레는 8cm씩 2개, 앞 목둘레는 12cm씩 2개 이렇게 해서 표시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솔기가 왼쪽으로 가게 해서 이렇게 벌린 분이 이렇게 올 수 있게 몸판에다가 껴주시고요. 앞 중심끼리 맞춰서 또 핀 한번 꽂아주시고, 자, 요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몸판 쉬폰이 당연히 크니까 요렇게 당겨서 쉬폰 길이만큼 시보리를 당겨서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몸판에 맞춰서 시보리를 당겨주시고요. 혹시 안쪽에서 빠진 부분 없는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뒤집으면 밑단 시보리가 달리게 됩니다.
이제 목둘레인데 왼쪽에 시보리 솔기가 오게 놓고, 목둘레는 몸판 쉬폰 원단과 시보리 원단이 차이가 많이 날 거거든요. 그래서 시보리를 좀 많이 당겨가면서 박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밑단은 잘 못 박아도 별로 표시가 안 나는데, 목둘레는 바로 얼굴에 제일 가깝기 때문에 목둘레는 잘못 박으면 표시가 많이 나서 좀 천천히 박더라도 신경 쓰셔야 됩니다. 요렇게 시보리를 달아줬더니 쉬폰 원단이 이렇게나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시보리를 최대한 딱 당겨서 쉬폰 원단과 길이가 같아질 수 있게 당겨가면서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당기기 전에는 바늘을 꼭 내려 꽂아놓고 당겨주셔야 돼요. 뒤집어서 혹시 빠진 곳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돼요. 소매에 시보리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빨간색 맨투맨 만들 때는 밑단이 넓었기 때문에 시보리로 그 밑단만큼 늘어나질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시보리는 이렇게 당기면 밑단하고 길이가 같아질 수 있을 만큼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소매를 따로 홈질을 하질 않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4등분을 해주세요. 여기 솔기 있으면 각각의 4등분을 해서 표시를 해주시고요. 소매 시보리도 마찬가지로 각각 4등분을 해주세요. 시보리를 소매에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4분의 1 지점씩 맞춰서 핀을 꽂아주세요. 소매 솔기와 시보리의 솔기 제일 먼저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소매의 4분의 1 지점과 시보리의 4분의 1 지점도 맞춰주세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소매가 이런 식으로 많이 오글거리는데 시보리를 잡아당기면 충분히 길이가 맞춰질 수가 있습니다. 바늘을 꼭 내려 꽂아둔 상태에서 4분의 1 지점까지 당겨주세요. 시보리를 당겨서 몸판 소매와 같아지도록, 그리고 또 4분의 1 지점까지 소매 시보리를 쫙 당겨서 소매와 길이가 같아지게 맞추신 다음에 안쪽에서 혹시 빠진 부분 없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뒤집어주면 시보리가 달리게 됩니다. 소매에 여기 시보리를 손목둘레보다 넓게 20cm 정도 이 윗부분에 맞춰서 해서 여기는 약간 여유가 있고요. 그 대신 이제 팔을 칠부처럼 입을 때는 이렇게 걷어 올리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몸판에 달아주는데 이제 소매도 몸판도 모두 다 쉬폰 원단이라서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일반 소매 달듯이 한 줄 땀수 크게 해서 박아주고 오그려서 몸판에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땀수 제일 크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소매를 반으로 접어서 여기 보이는 부분 쪽에 거의 완성선에 맞춰서 한 줄 박아주세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앞판이 이쪽이기 때문에 왼쪽 소매고요. 밑실을 당겨주세요. 밑실을 당겨서 적당히 오그리고 몸판 왼쪽에 맞춰주세요. 소매 진동둘레와 몸판 진동둘레 맞추시고요. 소매 진동둘레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소매 쪽에서 약간 우는데 요거는 송곳으로 주름 하나하나 밀어가면서 씹히는 부분 없게 봉제하도록 합니다. 빠진 부분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밖에서 씹힌 부분 없는지도 확인하시고요. 안쪽에서 두 겹같이 오버록 쳐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소매도 똑같이 달아주시고요. 호피 쉬폰에 시보리 원단 덧대서 맨투맨 완성했습니다. 시보리를 대서 캐주얼한 느낌이 나게 편하게 입으실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검정색 단색이 들어가서 호피만 있으면 너무 정신이 없었을 텐데 단색 시보리 원단을 사용해서 좀 차분해지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밑단하고 소매 시보리는 다 7cm 정도 되게 했고요. 신경 쓰셔야 되는 건 쉬폰 원단은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목 시보리 부분이 3cm 폭으로 폭이 좀 넓어지게 재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워지니까 목둘레는 목에 잘 맞아야 되고, 그렇다고 목둘레에 맞춰서 쉬폰 원단은 작게 재단을 하게 되면 머리가 안 들어갈 수가 있어서 쉬폰 원단은 머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3cm 나가서 재단을 해줬고요. 그거에 맞춰서 시보리 폭이 조금 넓어졌습니다. 호피라고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캐주얼한 느낌이 나는 맨투맨부터 먼저 만들어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은 다 니오노바로 처리가 가능한데 소매 부분은 일반 재봉틀로 봉제를 해줬습니다.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